안녕하세요. 뒷이야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대구에 사시는 65세 김철수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철수님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셨는데요. 자식들이 간병비를 서로 미루면서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마지막에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철수님이 내린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철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시면서 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퇴직 후에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시면서 소소하게 생활하고 계셨어요.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혼자 사시면서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셨죠. 첫째 민호는 43세로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둘째 성호는 40세로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고 셋째 준호는 36세로 대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세 아들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럭저럭 아버지께 안부 인사는 드리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 전 철수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는 말했어요.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철수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손자 손녀들 얼굴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세 아들들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아들들아,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는데 처음에는 세 아들 모두 놀라면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술 받으셔야죠. 하지만 의사가 치료비에 대해 설명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들고 항암 치료까지 하면 매월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세 아들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물론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성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자영업하다 보니까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있어서. 준호는 저는 공무원이라 월급이 정해져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결국 세 아들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간병비 부담을 꺼리는 상황이었어요. 철수님은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그래, 너희도 각자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하지만 치료는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철수님은 우선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서 수술비를 마련했어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항암 치료가 시작되어야 했어요. 매월 300만 원씩 6개월은 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철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수술비로 적금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돈이 없었거든요. 다시 아들들을 불러서 상의했어요. 아들들아,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매월 3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서로 미루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형이 제일 큰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회사 다니니까 수입도 제일 많을 텐데. 성호가 화를 냈어요. 뭔 소리야? 나는 자영업해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오히려 너가 공무원이니까 안정적이잖아. 준호도 억울해했어요. 저는 막내라 부모님 부양 의무가 없어요. 형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 아들이 병원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환자인 아버지 앞에서 말이에요. 형이 해야지. 동생이 집에 가까우니까 동생이 해. 나는 안 해. 철수님은 정말 참담했어요. 자신이 평생 키운 아들들이 자신의 치료비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드셨어요. 결국 첫 번째 항암 치료는 철수님이 남은 예금으로 겨우 받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아들들한테 다시 연락했지만 모두 핑계만 댔어요. 민호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성호 장사가 완전 망해서 빚만 늘어가고 있어. 준호 큰애가 고3이라 학원비랑 입시 준비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철수님은 혼자서 한숨만 쉬셨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준호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실수로 스피커폰이 켜진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여보, 시아버지 치료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거야? 솔직히 췌장암이면 어차피 오래 못 사는데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집 전세금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철수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돈 낭비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아들들도 비슷한 생각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전화를 걸어봤어요. 민호 아내 어머, 시아버지세요? 민호는 지금 회사 회식 중이에요. 치료비요? 저희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 성호 아내 저희도 가게 임대료 밀려서 정말 어려워요. 시아버지께서 이해해 주셔야. 결국 세 며느리 모두 시아버지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철수님은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차라리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편하겠지. 하지만 그 다음날
철수님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셨어요. 치료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철수님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어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면서 물어봤어요. 아직 젊으신데 무슨 일이신가요? 암 투병 중인데 자식들이 치료비 때문에 싸우는 걸 보니까 정리하고 싶어서요. 철수님의 유언장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대구 시립요양원에 기부한다. 자식들에게는 1원도 물려주지 않는다. 이유 아버지의 치료비를 서로 미루면서 돈이 아까워했기 때문. 그리고 철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시립요양원에 전화를 해서 제가 췌장암 환자인데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요양원에서는 환자분이 봉사활동을요? 라고 놀라워했지만 철수님의 간절한 부탁에 허락해 주었어요. 철수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해드리고 휠체어 밀어드리는 일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철수님의 몸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도 정말 놀랍습니다. 암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했어요. 한 달 후 아들들이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철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요양원에 봉사활동 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깜짝 놀라서 요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왜 여기서? 아, 너희들 왔구나. 나는 여기서 봉사활동하고 있어. 요양원 원장님이 아들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픈 몸으로도 다른 분들을 위해 봉사하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본인의 모든 재산을 우리 요양원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들들은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치료비를 아까워하는 걸 보니까 깨달았어. 내가 죽으면 어차피 너희들한테 재산을 물려줘도 서로 싸울 텐데 차라리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낫겠더라. 그리고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어. 혼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너희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 아들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치료비 다 부담할게요. 성호와 준호도 아버지,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라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철수님은 이미 결정한 일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철수님의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의사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철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사라졌고 그리고 자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정말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새 아들들은 지금 매주 요양원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싸우던 예전과 달리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요. 철수님은 돈은 없어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식들이 이제야 그걸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철수님처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